지난 시간에는 그 위장 외벽이 왜 손상이 되고 위장 조직이 왜 굳어지는지 살펴보았죠. 우리는 그러한 질환을 어떤 병이라고 그랬다고요? 담적 증후군이라고 병명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동안 원인도 모르고 치료 안 됐던 분들이라면 담적 증후군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이 담적 증후군에 걸리면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온몸도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 위장하고 전신의 문제하고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담적 증후군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꼭 우리 병원에 와야지만 아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적 증후군의 대표적인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먼저 점검하고 좀 한번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담적 증후군에 걸리면 되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각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먼저 담적 증후군에 걸리면은 명치 끝이 답답하고 얘가 답답하고 역류가 잘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꽉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고 숨쉬기 어려운 사람도 생겨요. 그다음 세 번째는 툭 하면 잘 체해요. 조금만 신경 써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체해버린다고. 네 번째는 항상 속이 메식거리고 또 멀미를 잘해요. 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항상 더부룩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풍선이 있다고 그러고 또 임신한 것 같다고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잘 걸려요. 대변이 굳어졌다, 묽어졌다, 또 시원치 않고 뒤끝 안 좋고 막 이렇게 된다고. 굳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장이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머리가 잘 아파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 펜자레나 개버린 진통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잘 안 낫잖아요. 근데 이게 담적 증후군 때문에 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지러운 거. 우리가 이제 어지러움도 있고 귀에 이상으로 메니에르나 뭐 이런 병도 있는데 이것도 담적 증후군 때문에 생겨요. 뿌리를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건망증이 자꾸 심해져요. 예? 건망증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담 독소가 뇌로 가니까 자꾸 이제 건망증이 생기고 결국은 치매로 이어가는 경우도 이 담적하고 많이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얼굴이 누렇고 거먹고 다크서클 생기고 담 색깔이 얼굴에 끼는 겁니다. 그 눈이 침침하고 다크서클도 이 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항상 눈이 침침하면서 아파요. 눈질환이 많이 생겨요. 이 담이 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13번째는 구취. 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14번째는 쉬어도 자꾸 몸이 피곤해요. 피곤해, 무겁고. 그 다음에 15번째는 담이 잘 걸려, 뒷목서부터, 온몸에. 16번째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담이 자궁으로 내려가면 냉이 우선, 아이들도 냉이 생기는 게 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냉이 많아지고 또 자궁 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생겨요. 그리고 불임도 여기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지금 16가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제시했는데 많이 해당이 되죠? 네. 몇 개나 돼요? 13개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갖고 있으세요? 아무튼 여기서 일단 5개 이상이 되면 담적 증후군하고 관계가 있고요. 10개 이상 되면 좀 심한 거예요. 4개 이하 되면 심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4개 이하가 돼도요. 담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주위에서 보면은 난 소화가 안 되는데 머리가 아파. 소화 안 될 때마다. 난 소화 안 될 때마다 막 뻐근해. 또 아니면 어지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학에서는 아직 위장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막 담결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주 또 예전에 천재 같은 한의사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한의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허준 선생님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허준 선생처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장경학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명나라 때 살던 분인데 두 분이 제시한 이론이 있어요. 십병구담론이라고. 자, 십병구담이라는 말 처음 듣죠? 네. 병이 10가지면 9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담 독소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10개를 먹었다고 치자고. 근데 10개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7개, 8개가 영양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내려갔어요. 배설이 됐어요. 근데 2-3개는 영양으로 흡수되지도 않고 배설되지도 않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것이 다 영양이 되면서 나머지는 다 배설이 되면 몸은 깨끗합니다. 근데 배설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된 그런 나무 물질이 있는데 그게 썩으면 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모든 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십병구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담 독소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우선 제일 처음에는 피가 걸쭉해집니다. 이 담이 왜 생긴다고 그랬죠? 밥을 빨리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또 밥 먹고 자고 야식도 하고 독이 많은 음식 먹고 그러면 위장에서 음식 찌꺼기 생기고 그게 부패해서 부패하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담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담이 이제 외벽의 혈관을 통해서 껴서 다니는 거예요. 림프라고. 그러니까 그 피가 걸쭉해지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세혈관에서 자꾸 맥히겠죠. 자꾸 조직에 이 피가 맥혀. 그래서 나쁜 피도 생기고 그리고 조직 세포들이 손상이 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담피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엉긴다, 이게 피가. 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있잖아요. 칼슘도 있고, 인도 있고, 철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방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엉기는 거예요. 결국 이 담피는 무조건 엉기면서 굳어지게 된다, 조직에. 그래서 피들이 아주 걸쭉하면서 엉기면서 이렇게 문제를 유발해요. 우리 담 결리는 게 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한 52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좌반신이 마비가 온 거예요. 여기가 다 남의 살 같고 저리고 또 아프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별별 검사를 다 받아봤대요. 이게 심장 나빠서 그러나 폐 때문에 그러냐 뭐 그래가지고 뭐 섬유 근통 증후군인가 뭐 또 중풍 때문에 그러나. 근데 검사하니까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또 치료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괴롭다가 누군가가 한번 부항을 한번 붙여보라 그랬더니 그래서 부항을 한번 붙여봤대요. 지금 부항을 붙였는데 피가 나오는데 자기 피가 거물이 같이 나오더래요. 새까만. 그래서 그걸 했는데 시원하더래요. 근데 안 하면 또 아프고 그래갖고 계속 아플 때마다 이거를 10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뽑은 피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 피는요, 피가 아니에요. 거머리예요. 그러면서 갖고 왔다. 그래서 갖고 와서 이런 피예요. 그분이 갖고 온 피가 이렇게 거머리 새카만. 덩어리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피가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나갈 때 피를 한번 뽑아봅시다 했더니 이렇게 맑아졌다고. 담을 뺐더니. 결국 여기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막 춤추고 나갔던 걸 기억납니다. 여기가 막 그동안 아파가지고 마비감도 오고 통증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싹 편해진 거죠. 그게 근데 검사하면 안 나왔던 거잖아요. 얼마나 담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원인은 몰랐던 거죠. 서양의학에서. 그 다음에 또 담피가 있으면요. 세균이 증식이 잘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담이라는 게 이렇게 더러우니까 그 안에서 세균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나쁜 미생물들이. 그래서 이 담피가 지나가면은 그 세균들이 생기는 곳이 잘생긴 관절 같은데, 피부 같은데, 이런 데 잘생겨요. 그 관절염도, 류마틱 관절염 여기저기 부으면서 아픈 사람들 막 독한 약 먹잖아요. 근데 담피를 없애면은 없어져요. 맑은 피가 가니까. 근데 이 관절로 이렇게 가면 그 담피가 가면은 이 안에서 세균이 생기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세균을. 그래서 베체트 신드롬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지루성이라든가 류마틱 관절염이라든가 또
또 비염이라든가 이게 비염도 이 안에 담이 있으면 자꾸 세균이 생겨. 그래서 냄새 난다고. 그래서 거기서 자꾸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계속 염증이 진행되는 거죠. 그 여성들의 그 질염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꾸 세균이 생겨, 자궁 안에서. 그래서 그동안 원인 몰라가지고 고생했던 것들이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담피가 있으면 활성산소가 잘 생겨요.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무섭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예? 활성산소가 뭔가요? 그건 잘 모르죠. 활성산소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자동차가 가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휘발유가 연소가 되잖아요. 연소가 돼야 에너지가 돼서 갈 수 있잖아. 근데 연소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휘발유가 불량 휘발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게 아니라 불량 휘발유는 연소가 다 잘 안 돼요. 완전히. 불완전 산소가 연소 안 된 산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근데 그런 활성산소가 자꾸 생기면 녹이 쓸기 시작해. 조직세포들이. 그래서 암이 잘 온다는 거예요. 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 건 휘발유가 불량 휘발유인 것처럼 우리 피가 불량피야. 왜 불량피죠?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잘 생긴다. 그래서 이 담적이 많은 암이나 조직 손상들에 기여를 해요. 요즘은 침묵의 살인자라 그 뭐죠? 당뇨병, 응? 고혈당, 콜레스테롤이 무섭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건 담피예요. 담. 이 담이 콜레스테롤도 더 만들고 담이 당뇨병도 만들거든요. 이게 아무튼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담피 진짜 무섭죠. 머리가 아프니까 저렇게 될까 봐 겁나는. 저는 머리가 아파갖고 진짜 피도 많이 뺐어요. 네. 아, 그리고 빼면은 그 당시에는 좀 시원한 거라.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또 두통 때문에 고생했어요. 저는 이 귀에 소리 나고 이런 데가 한 10년 지금 치료하니까 어떠세요?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지럽던가 이러면은 며칠 약을 먹으면은 그때뿐인데 지금은 머리가 억수로 맑아질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는 여기 입원하고 이틀 되던 날에는 여기가 이 반쪽이 막 콱콱 쑤시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원장님이 일주일 동안에 더 아플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셔서 아,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이게 한 개도 안 아프고 억수로 맑아요. 그래 맑아갖고 엄마 선생님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었고 이랬더니 이게 소리가 많이 나니까 먹먹한 게는 있는데 많이 맑아졌어. 그래갖고 7일 8일째 되던 날인가 잘라고 딱 누웠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고 내가 10년 동안 소리가 계속 나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갖고 잘라하다 누웠다가 얼른 내려가고 집에 식구들한테 원정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막 울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나는 죽고 싶다 살기 싫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아저씨도 막 너이러진 거래. 내가 너무 막 나 진짜 살기 싫어 이렇게는 진짜 살기 싫다 하면서 내가 맨날 울거든요. 소리가 안 나가고 또 우리 언니들 이런 거 때 딱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 뭐 귀에 소리가 안 나 무슨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1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소리가 안 나 하면서 그랬더니 모두 다 울고 막 난리더라고요. 좋다고. 아이고 이대로 안 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요. 가슴이 이렇게 막 뛰었었어요. 10년도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고 머리가 이렇게 조였다 폈다 그래가지고 MRA, MRE 다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검사 사진 찍어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4인 4세 보면서 원장님을 이렇게 미스콤을 통해서 보고 아까 체크하라고 한 게 거의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감사드리고 아쉬운 거는 저희가 지금 청와대에 청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 의료보험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예. 그러면 좋겠네. 많이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이 커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이렇게 의료보험이 되면 우리나라에 위 환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도합시다. 입원했을 때
이번에 근데 또 간호사님을 드렸죠. 선생님 노벨상 드려야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대한민국에 또 노벨상 때려요. 글쎄. 다들 우느라고. 말할 게 또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진짜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든든한 후원자라고 그런 말씀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사모님이 못하게 했으면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근데 사모님이 든든하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힘을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원장님이 연구할 수 있고 다 그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나는 원장님 같은 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어떡할 뻔했노 이런 생각하고 내가 밤에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나는 아이고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아픈 사람들 다 이렇게 입원시키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원장님 잘하셔야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왔던 어떤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드름이 꽉 찼었어요. 28살 된 여자예요. 근데 들어와서 앉아서 여드름 얘기는 안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지럽대요. 빙빙 돌고. 그리고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또 생겼대요. 그리고 너무 전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하기조차 힘들더래요. 그러다가 회사 다니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신경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또 한방에서 보약도 먹고 막 그랬나 봐요. 또 피부과도 가고.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는 담적 증후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적을 치료했더니 3주 만에 이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라면을 5개를 먹는데요. 그리고 폭식을 하는데 반솥을 먹는데요. 그래도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장의 신경이 마비가 와 있더라고요. 결국 막 먹으니까 위장에 그 썩은 독소들이 많아서 그게 다 이 여자 환자를 망가뜨린 거죠, 인생을. 근데 그분 다 좋아졌거든요. 이게 보듯이 음식 관리 잘못하고 또 위장 약한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담 독소가 생기면은 온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 독소가 지금 원인도 모르고 치료가 안 됐던 모든 전신질환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담적 증후군이 어떤 전신 질환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